드라마 가요 사랑의 미로 사랑의 미로 세진이니까 불국이죠. 세진이 서로 아주
이제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한 길지는 하지 않으시고 예, 간단하게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실 내용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예, 저부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몇 분까지? 근데 조금 한 15분 내기. 네, 오케이. 그래요. 네. 오늘은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나라 3대 의사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의사. 전번에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를 이렇게 도와주신 최재형 선생님 얘기 드렸죠. 예. 그 사람 더 헤비급이에요. 그 의사로 3명. 말하면 아주 행동으로 산화한 사람들, 안중근, 그 다음에 윤봉길, 또 한 사람 아는 사람, 이봉찬, 이 세 사람이 어디 모셨는가 하게 되면은 표창원에 모셨는데, 우리 민족 수치예요. 안중근 의사는 유해를 못 찾아가지고 가짜묘를 해놓고, 이봉찬 의사 교수는 일본에서 모셔다가 했고,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도 다 모셨는데 안중근 의사만 아직도 유해를 못 찾았어요. 현재 우리 한국으로서는 독립 유공자에 대해서 예우가 아주 부족하고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퀴즈를 하나 내겠어요. 안중근 의사는 31살에 돌아가셨어요. 31살에. 윤봉길 의사 몇 살쯤 돌아가신 것 같아요? 대충 23. 또 다음에 좀 올려가지고 아주 많이 접근했어요. 25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25살에 돌아가셨어요. 25살에 돌아가셨지만 그가 윤봉길 의사 하신 일은 엄청나게 큽니다. 역사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25살에 꽃다운 인생에 목숨을 바친 윤봉길 의사가 어떤 사람인가? 출생은 1908년 6월 20일 태어나서 1932년 12월 19일 사형수로 돌아가실 때까지, 이 양반은 이제 나중에 1962년 공구군장 대한민국장을 받으시고 수소는 뭔가 하면 돌아가신 후에 올리는 거예요. 살았을 때는 그냥 군장이라든가 이거 받는데 돌아가셔서 받는 걸 추소라 그래. 근데 윤봉길 의사가 19살 때부터 뭘 했는가 하면 농촌 애국운동을 해요. 대몽운동.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1908년에 11살 때 덕산에 있는 공립보통학교 다니다가 1919년 3월 1일 진이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사퇴를 합니다. 사퇴를 해가지고 1921년도에 외국 송주롱의 문화에 들어가서 한문을 배워요. 한문을 배우는데 이 돌아가는 세상 소식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요새 말하면 주간조선 같은 개벽이라는 잡지책을 구해봐요. 세상 돌아가는 뉴스가 있어요, 이게. 뉴스가 없으면 어디 몰라요. 아무 깜깜인데 개벽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1900 하던 사람의 왜 개몽운동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하는 마을의 건너편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어떤 부족한 사람이 묘지 표지석이 있어요. 그때는 뭐 비석이 아니라 나무로 이렇게 해놓은 거, 그걸 뽑아가지고 우리 아버지 묘를 살려주세요 그래. 아주 미친놈아니가 자기 아버지 묘가 있어야 찾을 거 아니에요. 뽑고 당기니까 어딘지 알고, 이래서 우리나라 망했구나. 그때 딱 피도 꽂혔어요. 한문은 한글을 알려줘야 되겠다. 문명 퇴치해야 되겠다.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니까 뭘 뽑았는지도 몰라. 자기 아버지 몇 표로 갖다 몇 표, 표지표 뽑아왔는지 뭔지 몰라. 이때부터 자기네 사랑방에다 뭐라 했는가 하면은 약을 만들었습니다. 약을 만들어서 애들 모아다가 한글 가르치고 문명을 해요. 그러다가 또 대단히, 그래서
그때 나이가 19살이야. 19살에 그걸 합니다. 19살에 자기가 남을 갖다가 지도하는 입장이 들어요. 그 다음에 1927년에 20살 때는 깜짝 놀랐어요. 농민 독본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농민 독본이라고 개몽하려는 책을 만들어야 돼서 이것저것 편집을 했는가 봐요. 농민 독본에 3가지 개몽운동을 하는데 제목이 뭔가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때는 우리 전부 다 기죽어 살 때예요. 식민지니까 용기를 줄러 낙심하지 말라. 백두산, 조선지도, 자유, 깜짝 놀라요. 자유라는 게 나왔어요. 자유. 농민과 공동정신. 이런 공동체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하다가, 계몽운동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거면 민족을 깨달아야 돼, 민족의식.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 생겼는데, 1929년 12월 16일에 일기에 써놓은 게 있어요. 일기에 뭘 써놓은가 하게 되면은, 그때 함흥수리조합에서 일본인들이 조선이 3명을 죽였어요. 이 사람이 딱 요즘 말하면 마음이 확 꽂힌 거야. 어느 날 저놈들이 조선인 3명 타살됐다. 아, 가엾다. 불쌍하다. 어느 날 갚을지는 나도 모르겠다. 오히려 갖겠다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일본이 조선인 3명을 죽였으니 요놈치기다 손을 보겠다.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가다가 뭐가 독립운동으로 빠집니다. 독립운동을 빠지다가 어디로 하는가 하게 되면은 상해 임시정부 가는데 자기 친구들이 돈을 모아줘요. 여비가 없으니까. 그 여비 가지고 상해를 가서 김구 선생을 만나는데 1년 또 세탁소에 일을 해요. 돈을 벌어서 빚을 갚으려고. 이게 얼마나 경제성이 더 뚜렷합니까? 지도자 스타일이 말하면 요새 말하면 훌륭한 인물입니다. 더 살았으면 국무총리감이야. 근데 그걸 다 말에 갚고 1931년도에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백범 김구를 만나요. 백범 만나서 조선 독립에 이 한번 바치겠습니다. 그때 말하면 몸을 던질 사람은 이게 말하면 예수님 같은 거예요. 내가 한 몸을 재단에 바침으로써 여러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독립운동 재단에 바치겠습니다. 이 목숨 던지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시 신문에 보면 김구 선생이 딱 만나서 얘기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과연 얘가 철자인가?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모여서 딱 서약서를 합니다. 이렇게 딱 가슴에 이렇게 들고 왼쪽에는 풍탄 들고 권총 들고 딱 선서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민족을 해서 한 몸 불살르겠다. 그 서약식을 하는데 어떤 데 뭘 쓰려고 하는가 하게 되면 사건이 생깁니다. 일본 천황 생일날, 천장절이야, 천장절. 일본 그 임금의 생일날을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그 상해 홍구공원이 있어요. 홍구공원에 거기 모인다는 정보를 갖다가 그 상해 신문을 보고 딱 봐.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김구랑 다 며칠 동안 합사를 해요. 공손을 하는데 그때 일본에서 그렇게 큰 잔치를 하는데 워낙 큰 잔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사를 못 하잖아요. 도시락 지참을 허가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독립군들이 다 모아서 도시락에다가 판을 2개 만들어지. 하나는 저경력, 하나는 자견병. 이게 아니라 둘 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둘 다 하나가 불발되면 또 하나 던지려고 2개를 무작을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면 애국단에 입당하면서 말을 해요. 나는 적성으로 붉을 적자, 성이 성자, 적성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국을 침략하는 적장들을 도륙하기 위해 이를 맹세하노라. 그때는 장개식 군대도 있었어요. 근데 상해에 누가 점령했느냐? 일본이 점령했습니다. 중국도 반은 먹고 반은 안 먹기잖아. 워낙 땅덩어리 크니까 장개석 군대가 있었고, 그래서 일본군이 있는데 상해에서 누가 모이는가 하게 되면은 일본의 최고 고급 건물이 다 모여 있습니다. 뭐를 하는가 그러면 모인 사람들 한번 읽어볼게요. 단상에 4월 29일 홍구공원에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단상면은 사라카와 백천대장, 육군대장입니다. 14개 육군대장, 해군 총사령관 노무라 중장, 우에다 중장, 중장들, 그 다음에 주중공사 스케마스, 일본 고리민단장 카와바라, 상해 총영사 무리야, 이런 건물들이 딱 올라왔는데 윤봉길 의사가 냅다 던져버린 거예요. 대성공을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성공 못한 거 하는데, 근데 그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시 40분경에 일본 기미가요 노래가 다 끝나자마자 기미가요 하면 잘 차려다닙니까? 차려살 때가 우리 작업하는 시간이야. 윤봉길이 아무도 군인들로 차렸다는 거야. 그때 끝날 때쯤 던져버린 거예요. 아무도 손을 못 쓸 때. 그래서 말하면 싸움을 선빵 때니까 선빵. 먼저 공격을 한 거야. 하는데, 이때 죽은 사람을 얘기할게요. 이때 백천대장, 시라카와 육군대장, 그 다음에 카와바라 거리민 단장을 즉석에서 사망. 육군대장하고 거리민 단장을 즉석해버렸고, 두 번째, 우에다 중장은 다리가 절단됐고, 노무라 중장은 눈이 신경이 됐고, 스케미치 공사는 결륜발이가 됐고, 무라이 총영사는 거리민단 서기장도 중상을 입었다.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이때 장개석 총통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네 나라 그 군대가 100만 명이 있었는데도 이런 사람이 없었어. 조선의 일개 청년이 확 뒤집어 놓은 거예요. 세계 뉴스에 초점이 된 겁니다. 이 중국 애들은 비겁해. 한족들은 얘기했잖아요. 칼은 갖고 다녀. 칼은 갖고 다니는데 뽑지 못해. 우리는 안중근을 할빈해서 이등방문을 쏘잖아요. 무시무시한 그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윤봉길은 해놓으니까 그때 장개석이 부릅니다. 그때 우리나라 임시정부는 돈이 없었어요. 임시정부 운영하는 그 30원. 월세가 없었다고요. 그때 장개석이가 한국 사람이 이걸 통해서 중국 군을 격려하려고 장개석 총통 불러요. 임시정부에. 누구 덕분에? 윤봉길 의사 덕분에 불러가지고 오는데 이때 좋습니다. 내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군들이 임시정부가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한 증거로는 어떤 게 있냐면 중국에 중국 육군 중앙군관학교에 한인반을 개설해요. 특별 장교반을 만들어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932년 12월 19일 날 어린 나이에 25살 사형받을 때 말을 해요. 이 철권, 이 주먹으로 일본을 즉각 타도하려고 상해에 왔다. 남할 기계를 잃자는 의아나 표현했어요. 이 철권으로 일본을 때려잡겠다. 이렇게 재판장이 말하는데 조금 기가 안 듣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에게 근데 아들이 둘이 있어요. 윤봉길에서 일찍 장가 가셔가지고 아들 둘에게 거사에 일어나기 며칠 전에 두 아들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서 투사가 되라. 아버지 대를 위해서 투쟁을 해라. 태극기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을 찾아와서 술 한잔 따라주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를 이어서 투사하자. 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래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91년도 정권을 수립한 다음에 애국운동 이런 기사들을 전부 다 실적을 시켰습니다. 뭐 윤봉길 의사 사당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흑창공원에 가면 사당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정부는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 성경에서는 친구에서 목숨 바친 사람은 나의 친구라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고마운 사람, 윤봉길 의사 25살밖에 안 살았지만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독립의지를 불태웠고 이 나라 발전에서 노고만 이런 수국의 우리 고운의 달에 잊어서는 안 될 사람. 다음은 이봉창 의사를 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